길을 떠난다는 건 몰랐던 세상을 만나고 익숙했던 세상을 다시 보게 되는 일. 늘 떠나는 길인데도 설렘으로 가득한 이유다. 새로운 기대를 안고 부단히 걸음을 옮긴 곳은 찬란했던 역사와 사람이 공존하는 익산 미륵산길. 무왕과 흥화공주가 이곳을 다녀간 사라졌지만 잊히지 않는 옛 시간들을 만난다. (1400년) 고도 익산. 그 너르고 평평한 땅에 들어앉은 미륵산 주변은 시대를 초월한 문화유산의 보고다. 이름이 초등학교가 석불초등학교니까 좀 신기하지요. 네. 예, 여기가 연동리인데 네. 이제 석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 지역의 어떤 특징적인 그래서 연동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석불초등학교로. 석불초등학교라고 이름이 바뀐 거죠. 이렇게 대도로변에 이렇게 사찰이 석불자가 있다라는 게. 예전에 대도로가 없었지요. 사실은 석불로 있었는데 네. 예, 이곳에 길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네. 초등학교가 서고 네. 그런 거죠. 실제 연동리 석불은 한국전쟁, 광주 민주화운동, IMF 외환위기를 겪을 때마다 땀을 흘렸다고 한다. 한국전쟁이 날 때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시기 전에도 이렇게 반나절 정도를 울었다고 하네요. 원래의 모습은 이거예요. 네. 집도 대웅전도 없었는데 네. 여기에다가 그대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대웅전을 만든 거죠.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연불 예. 소리가 좀 들리는 예. 것 같죠? 예. 기대돼요. 광배가 아주 좋지요. 우리나라도 요즘에 사실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네. 이 부처님이 땀을 흘렸는지 한번 만져보고 싶네. 그런데 부처님 얼굴 다른 곳에서 바라보는 부처님과는 굉장히 다르죠. 왠지 현실적이어요 보여요. 저희 모습? 장엄하거나 엄숙하거나 네. 그렇지를 않고 그러니까 동네 이장님 같기도 하고 아재나 삼촌 같기도 네,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 뭐 들어왔느냐? 나 그냥 배고파서 왔습니다. 네. 그럼 뭐 먹을 거 좀 주래? 줄까? 예,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와닿네요. 예.
그러니까 이 부처님 뒤에 저기 칠불이 모셔져 있잖아요, 저 네. 광배에. 네. 어딜 가거나 부처님의 광배가 저렇게 또렷하게 남아있는 입체적으로. 경우가 그렇게 드문데 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은 우리 문화유산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걸 깨닫게 만들죠. 그렇죠. 부처님,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국난을 잘 극복하고 우리 민족이 잘하는 그런 나라를 위하여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스님 여기는 감도 있고, 복숭아, 네, 복숭아도 있고, 더덕꽃도, 이거 더덕이에요. 더덕꽃이에요? 더덕도 맛이 좋은데 꽃도 예쁘고 네. 이걸 사실은 더덕꽃을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 많아요. 은은하게 예뻐요. 네. 우리가 이렇게 알아주니까 네. 이 더덕꽃이 얼마나 오늘은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나올 때 보았네. 들어갈 때 못 본 그 꽃. 자, 하겠습니다. 네. 자, 미륵사지로 갑시다. 천지개벽이라 할 만큼 많은 것이 변해버린 세상 속에서도 1400년 전의 석불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쉬이 받을 수 없는 시간의 선물이라는 걸 알기에 백제의 숨결 속을 걷는 지금 참으로 행복하다. 얼마나 예뻐요. 하나만 내가 찍겠습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네. 이렇게 또 막 늘어지게 피어 있는 것도. 꽃까지 피었어요. 그러니까요. 남들이 꽃이라고 여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피어서 자기들은 우리는 아는 생명을 꽃이야. 이어간다는 거. 네. 살아있는 것들은 삭막한 길에도 생명을 틔우고 풍경을 만든다. 석불사에서 미륵사지까지는 약 3km. 아스팔트 길을 45분 정도 걸으면 미륵사지에 닿는다. 저렇게 용화산 자락을 주고 예. 동탑과 서탑이 예. 나란히 있는데요. 응. 조금 다른 모습들이죠. 이제 아주 다른 모습이죠. 네. 정조 때 선비가 여기에 와서 기록한 글이 보면은 그때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탑이 무너진 지는 100년 전쯤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탑 위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 것을 봤다. 종조 시대의 100년 전쯤. 예. 네. 그러면 1600년대 예. 이때까지 이렇게 탑이 있었다는 거네요. 예. 미륵산하고 참 굉장히 조화를 이룬다. 낯설면서도 굉장히 친근한 1500년 전의 그 모습을 보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익산 지역에서는 화강암을 가지고 이 미륵사지 석탑을 만들었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탑 중에 탑이라고 하는 부의 정림사지 5층 5층 석탑, 석탑. 국보 9호잖아요. 네네. 그걸 만들었었고 백제가 망하니까 그 당시에 그 석공들이 신라에 가가지고 가문사탑 있잖아요. 그렇죠. 가문사탑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경주 고선사시 고선사시 석탑을 만들고 석탑. 그리고 이제 그 탑을 만든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탑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불국사의 다보탑과 다보탑과 석가탑을 석가탑.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탑이 만들어지게 된 가장 원형적인 탑이 바로 미륵사지 석탑이에요. 그렇군요.
사실 여기 백제 문화의 미륵사지를 와서 보니까 네. 그야말로 일본의 문화야말로 우리 백제 시대에 배를 타고 건너가서 우리가 다 전수했던 그런 문화재들이 일본은 국보 1호로 있는 것들이 있고요. 미륵 반나사유상. 네. 예. 호류사지에 가면 예, 우리의 그 정림사지 탑과 꼭 닮은 예. 또 5층 석탑도 있고요. 예. 그렇게 영향을 미쳤고 한자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에 의해서 그렇게 다 일본에 보급되었던 문화들이 오늘날 이렇게 침탈을 받았던 그런 흔적들도 남아있는 그런 아픔들이 서려 있죠. 개구리가 올챙이적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항상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내가 강할 때 결국은 그 강함을 이겨낼 온전히 벗어날 수 있지, 내가 약하면은 강한 사람들한테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자력갱생, 내가 강해야 살아남는다. 강하게.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그리고 한일병탄. 암흑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일본이 우리 문화재에 저지른 짓은 야만적이었다. 그 당시에 그 일본인들, 우리나라의 특히 이제 호남 지역의 농장주들, 네. 그때 이제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지금 발산리에 가서 보면은 이 복림사지 3층 석탑하고 석등이 남아있잖아요. 그때 그 문화재 약탈에 가서 보관하고 있는 창고도 그렇죠. 이렇게 고스란히 남아있고. 예, 남아있고. 그런 거 보면은 일본인들이 예전에 임진왜란 때 또는 뭐 정유재란 이후에도 많은 것을 수탈해 갔을 것 같고 찾을 수가 없죠, 사실은 또. 예전에 와서 보면은 시멘트로 닥지 붙어 있는 네. 그걸 바라보고 미륵사지를 복원한다고, 탑을 복원한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가 컸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지만 좀 아쉬웠어요, 나는. 네. 그 탑이 사실 미륵산 정상에 가서 바라보면은 참 굉장히 넓은 절터거든요. 네. 거기에 참 이렇게 딱 서 있는데, 그 탑이 결국은 백제의 말하자면 자존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민족의 자존심, 네. 우리 전라북도를 넘어서 그런 그 탑이 결국 사람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미륵사 탑을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널 거기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서 있네. 선생님도 그 많은 세월을 다 거슬러 올라오셔가지고 그냥 얼굴이 까마시네요. 많이 탔네요. 네. 이곳 여산면 원수리는 한글운동가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시조시인 가람 이병기 선생이 나고 묻힌 곳이다. 존경하기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어른. 그를 만날 수 있다는 건 미륵산길이 주는 보너스다. 그 제자들이나 또는 그 지인들이 찾아왔을 때는
굉장히 반갑게 이 모종에서 맞이하시는 것을 제가 기억에 나요. 선생의 생가 앞마당엔 계절을 담은 네모난 연못이 자리하고 있다.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가람 문학관.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예, 정지용 선생, 향수의 시인. 정지용 선생이 이태준에게 보낸 편지. 가람 선생께서 난초가 피었다고 22일 저녁에 우리를 오라십니다. 모든 일 제쳐놓고 오시오. 청양 보곡 한 망녀녀가 될 듯하니 즐겁지 않으리까? 살면서 가끔은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서로 며칠씩 보내는 그런 낙은 정말로 굉장히 인간에게 중요한 그리고 아주 즐거운 낙이죠. 그래서 정도전이 나중 정몽주한테 보낸 편지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 한 벗이요. 딱 그런 말을 쓰는데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 정말로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정지용 선생이 거기 이태준 선생하고 같이 가람 선생이 청했으니까 가자. 얼마나 좋습니까? 난초가 피었다고 제자들은. 네. 나는 정신을 기르지 않는가? 나는 나의 정신을 기르지 않는가? 나는 우리의 정신을 기르지 않는가? 결국은 나를 기르고 우리를 기르고 우리의 민족의 정신을 맑게 하는 것이 바로 난이라고 했던 거예요. 저는 가끔 이른 봄에 추운 난이 그 겨울을 견디고 딱 피어있는 걸 바라보면은 이게 바로 어떤 우리 인생의 삶이 이런 것이로구나. 인간의 생애에서도 사실은 어떤 때는 막 안개가 안 풀릴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떤 때는 막 한방눈이 내려가지고 다시는 이 눈이 그칠 것 같지 않은데, 어떤 때는 막 소나기가 내려가지고 다시는 이 소나기가 그칠지 않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딱 그치면서 막 청명한 햇빛이 막 쏟아지는데 난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람 이병기 선생도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글을 쓰지 않았는가. 네. 한글운동에 헌신하고 또 여기 국어교과서 편수 책임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어떤 개인의 영달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의 얼을 지켜가기 위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명 조식 선생이 했던 얘기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배운만 못하고 오히려 죄하게 된다. 지식인의 역할이 그거예요. 자기가 배운 것을 가지고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참다운 지식인인데, 그런 의미에서 가람 이병기 선생은 일제시대에 참다운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라고 부를 수 있지요.
주려고 벗을 사갔던 분인데. 벗이 아니라 정인이었었죠. 정인. 가람문학관에서 금마면 소재지 쪽으로 약 5km쯤 걷다 보면 조선 중기의 문신 소세양의 신도비를 만날 수 있다. 어우, 바람이 좋다. 네. 소세양은 조선 중기 의정부 우찬성을 역임한 문신으로 인종 때 반대파의 탄핵으로 사직한다. 관직을 내려놓고 고향도 아닌 익산에 내려와 여생을 보낸 소세양. 그에게 관심이 쏠린 건 강렬했던 러브스토리 때문이다. 소세양의 연인은 황진이었다. 두 사람은 송도에서 연분을 쌓았지만 소세양이 한양으로 부임하며 이별을 맞았고 못내 서로를 그리워했다. 조선 역사 속에 대단했던 문장가 황진이가 몇십 편의 시에서 소세양 판서를 위해서 두 편의 시를 썼는데 소세양 선생은 황진이를 위해서 황자가 들어간 시 한 편도 안 남겼어요. 그런데 황진이는 스스로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는 시를 썼던 40여 편의 시가 오늘날에도 조선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로 남아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고상한 여자, 하나도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했던 시인이 바로 황진이에요. 지금 500~60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여자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여자들이 완전히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쥐락펴락이 아니라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황진이의 그 자유로움과 그 대단했던 이상을 아주 그냥 그 거리낌 없이 펼쳤었던 황진이, 그 맥이 이어진 것이 오늘날의 한국 여성들의 지금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소세양과 황진이, 그들의 뜨겁고도 애틋했던 시간들이 여기 왕궁면에 잠들어 있다. 미륵산을 빙 둘러 걸으면 백제의 숨결부터 조선시대,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애환의 삶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가을 내음이 짙어지는 미륵산길. 둘러보면 역사의 풍경이 펼쳐지고 걸음마다 옛 이야기들이 들려온다.